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바람에 나부끼는 풀을 보며 끈질긴 생명력을 지닌 풀의 모습을 노래한 작품입니다. 시대적 배경 1960년대의 어떤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풀은 억압하는 권력자에 저항하는 나약해 보이지만, 이게 포인트예요. 나약해 보이지만 강인한 생명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민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발밑까지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전체 3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눕는다, 일어난다, 운다, 웃는다, 바람, 풀, 이런 식으로 대립적인 시어가 눈에 확확 띄고 있네요. 그 다음에 는다, 그 다음에 는다 라고 하는 평서형 종결 어미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시를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이 눕는다. 풀. 자, 우리가 민초라는 말이 있어요. 즉, 풀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민중 내지는 백성, 평범한 사람을 상징하는 시어로 많이 쓰이고요. 이 작품에서는 시적 대상입니다. 그리고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존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눕는다는 것은요, 어떤 굴복 내지는 수능의 이미지예요. 즉 나약함을 상징한다라고 보면 돼요. 1960년대 포갑적인 독재 권력에 순응하고 굴복하는 상태이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의 나부김을 당하여, 그러니까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풀을 억압하는 존재, 시련, 고난, 독재 권력, 외세, 기타 등등등등에 휩쓸려서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라고 본다면, 이때 풀은 눕는다는 것은 탄압과 억압을 당하고 있는 거고요. 운다는 것은 결국은 나약함을 드러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요거 두 개는 대립적인 시어라고 그랬죠. 노란색 글씨, 노란색 화살표 해가지고 놓쳤어요. 날이 흐려서 잠깐 바람 부는 데다가 날까지 흐려. 뭐라고? 바람 부는 데다가 날까지 흐려. 엎친데 덮친격, 설상가상. 어떤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거네요.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자, 1년 풀의 나약함, 즉 수동적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년으로 가겠습니다. 풀이 눕는다. 요 1년하고 똑같은 내용이네요. 통사구조의 반복이 되겠습니다. 바람보다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 더 빨리 운다. 잠깐. 아까 동풍이라는 단어 기억납니까? 오케이.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바람, 1년의 동풍과 같은 맥락으로서 우리가 시련, 고난, 독재 권력 등등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더 빨리라는 말, 요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1년에서 풀은 바람이 불면 그것에 당하여 휩쓸려서 눕거나 휩쓸려서 웁니다. 그런데 2년에서는 더 빨리니까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럼 미리 알아서 기는 건가? 라고 봤는데 바람보다 먼저 뭐합니까? 일어나요. 요거죠. 결국은 어떤 풀이 가지고 있는 수동적에서 능동적으로, 나약함에서 강인함으로 어떤 풀의 정서 내지는 태도가 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부조리한 독재 권력과 외부 세력에 대해 저항하고 시련을 극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풀의 이미지가 수동에서 무엇으로? 능동으로 전환된 구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연, 풀의 강인함, 능동적인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3년으로 가겠습니다.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날이 흐리고 암울하고 암담하고 어두운 현실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풀이 누울 수밖에 없는 거죠. 어디까지? 발목까지 누워요. 아니 어디까지? 발 밑까지 누워요. 즉 극한의 상황까지 가고 있다. 고통받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죠.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자, 먼저 일어나는 거니까 강인한 생명력.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의연함이죠. 자, 결국은 이 3년에서는 자, 풀의 생명력과 의연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요 네 개 행이죠. 끊었으니까 한놈 두시기 석삼더구리, 이 네 개 행은 대꾸법을 보여주면서 풀, 즉 민중에 대한 화자의 무엇을 보여주고 있다?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서 끝났으면 별 탈이 없을 텐데 여기다 한 구절 더 붙입니다. 뭐라고?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결국 뭡니까?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요. 누워도 먼저 일어났고요. 울어도 먼저 웃었어요. 비록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지만 우리는 압니다. 무엇을? 풀이 일어날 것임을. 그래서 결국 뭡니까? 비록 지금은 누워도 자, 극복할 거야 라고 하는 믿음, 풀에 대한, 민중에 대한 화자의 믿음이 드러나고 있다. 암시되어 있는 거지요. 자, 3년, 풀의 끈질긴 생명력과 암울한 현실 극복의 믿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김수영의 풀 세계의 연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시고요, 서정시고요, 참여시이다. 비판적이고요, 상징적이다. 자, 뭘 상징합니까? 강인하고 끈질긴 민중의 생명력. 자, 상징적 시야의 대립구조를 통해서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뭡니까? 풀이라고 하는 단어와 바람이라고 하는 시야가 될 거예요. 풀, 연약하지만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존재로서 보이지 않는 힘에 저항하는 존재이다. 민중을 상징한다. 이와 반대되는 것이 바로 뭐야? 바람, 생명을 억누르는 힘이다. 민중을 억압하는 사회적인 힘이 되겠다. 외부적인 힘이 되겠다. 부당한 권력이나 외세를 상징한다. 이 둘이 대립이 되면서 보잘것없이 보이는 굳센 생명들과 그것을 일시적으로 억누르고 괴롭히는 힘과의 싸움이다. 오랜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시련을 받으면서 억세고 질긴 삶을 지켜온 민중과 요거 체크죠. 그 다음에 억압하는 세력, 사회 세력, 억압하는 사회 세력 체크죠. 대립적 관계를 암시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반복과 단정적 평서형 어미를 사용해서 의미를 고조시키고 있다. 표현상의 특징인가요? 자, 풀이 눕는다, 풀이 눕는다,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라고 해서 점층적 반복이죠. 누워요, 누워요, 흐리고 누워요. 그러면서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상황에 대한 풀의 태도는 이연을 기점으로 일어나는 거죠. 자, 수동성에서 능동성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년 마지막 볼까요?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3년 마지막 행에서 화자는 풀의 어떤 시련이 계속되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지만 우리는 알죠. 뭘 알아요? 요거를 알죠. 여기하고 그 다음 뭐예요? 여기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죠, 여기를 안단 말이에요. 즉 시련이 있으나 결국은 뭐가 이루어질 것이다. 극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화자에 무엇이 드러나고 있다? 동그라미 땡땡땡땡땡땡땡 뭐? 믿음이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김수영 시인의 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